사장은 처음이라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살아남고 싶은 사장을 위한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박수 칠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늘 박수 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사장은 처음이라의 이름에 좀 걸맞게 조금 더 리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형식에 좀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을 한 지 한 1년에서 5년 차 정도 되신 사장님들을 모시고 실제로 지금 당장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도움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사장님들을 모셔보자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갑자기 네.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 뭐 저는 엄청난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떠세요,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뭐 졸려서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신 분이 1년 4개월밖에 안 된 초보 사장님이라서 네. 더 많은 분들께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사장님 이따가 이제 곧 소개를 드리겠지만 식품 분야에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놀라 브랜드를 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당킷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라디오는 식품 분야를 하고 싶거나 혹은 지금 식품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과연 나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거든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전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식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하셨는데 식품 분야를 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그리고 뭐 창업을 했는데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식품 분야가 아니어도 분명히 도움이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 시기에는 되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왜 이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가 혹은 조금 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고객들을 모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좀 가까이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킷 그래놀라 운영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킷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당킷은 자연의 당으로 만드는 건강한 영양식 그래놀라를 만들고 있고요.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귀국해서 일하면서 이제 그때 그래놀라 생각이 나서 만들게 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아예 그래놀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이었어요. 이걸 사업으로 하겠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 원래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셨나요? 제 전공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제가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1년 4개월 되셨잖아요.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것인가요? 가장 큰 고민은 일단은 좀 큰 범위에서 하나랑 좀 작은 범위에서 하나 이렇게 두 네, 가지가 네, 네. 있는데 그러면 뭐부터 들어볼까요? 큰 범위 먼저 여쭤볼게요. 네, 큰 범위. 네, 저는 이제
1년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12월이 되고 하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좀 되살펴 봤을 때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최선을 다해서 참 그래도 그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금 제가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마치 어떤 슬롯머신 당기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오늘 오면 오신 거고 내일은 하나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차가 이제 되는 내년도에는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무언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혹시 매출액이 월에 한 몇 억씩 되시나요? 아니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직원 수가 한 50명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죠. 제가 일 얘기할 때는 T가 돼요. 저는 INFP인데 일 얘기할 때만 T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가 건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고민이 그거 아닐까요? 매출이 과연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또는 최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이 균일하게 가는 매출군이 있을까? 지금 아마 등락이 심할 거예요. 어느 날은 뭐 갑자기 무슨 일이지? 나 이러다 재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뭐지?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밖에 계엄령이 펼쳐졌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맞죠?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고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떠오르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네. 뭐 궁금하고 이때쯤에 오시겠구나 하는 고객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보이세요, 이름들이? 실제 고객의 이름. 실제 고객의 성함은 지금 한 2분 정도 떠오릅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면 사업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쯤에 오겠구나. 아, 한 달치 먹고 이제 오겠구나. 지난번에도 2달 만에 왔으니까 이번에 2달 만에 오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일단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 라방 겸 라디오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께 특히 초기 창업자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정성적 행위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성적 행위는 내 온 마음과 몸과 머리를 다 쓰는 몰입이잖아요. 그 몰입을 정말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1년 4개월 됐는데 떠오르는 이름이 2명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1년 4개월 동안 단골이 그래도 한 50명 생겼어. 한번 상상해보세요. 50명 정도는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지, 이 사람은 뭐 특히 어떤 제품을 좋아하지, 이런 부분들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마음이 좀 더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엄청 그죠? 그러니까 핵심 목표가 뭐였냐면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이름을 늘려간다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거래를 했을 때 왜 샀을까? 어떤 걸 좋아할까? 제가 후기도 봤는데 재구매 후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또 재구매했을까? 그럼 그분들한테 나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첫 번째 초기 창업자가 가져야 되는 체질이에요. 마지막 부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만. 화장품, 보험, 자동차 이런 게 사실 3대 영업사원 영업직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막 발달하기 전에는 실제 학교 논문에도 있었던 건데 이분들이 2,000명까지는 머릿속으로 외우시거든요. 사람이 누군가를 이름과 얼굴과 이 모든 걸 매칭하지 않아도 대충 잠깐 들어보면 아, 그분 하고서 떠올릴 수 있는 게 2,000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 2,000명까지 꽉 채우신 분들이 업계의 판매왕들. 그리고 그 2,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비서였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영업사원인데 비서가 있잖아요. 그 비서가 맨날 이렇게 명함 이렇게 뭐지? 제끼고 하면서 정리하잖아요. 네네. 컴퓨터에다 막 타자기로 뭐 치고 이런 거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고객 관리인 거예요. 내 단골, 내 고객 상황 파악 이런 것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저 고객분들은 다 이렇게 떠오르고 이름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문제는 그분들이 일단 3번까지 오는 고객분들도 있고 5번 정도 되시는 분 그룹이 또 있고 이제 5번 이상부터는 좀 이게 아무래도 벌써 그러면은 개월 수가 한 10개월 차쯤 되신 분들이고 네.
이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바라볼 뿐인 거예요. 3번 이후에 안 사시네. 어떡하지? 근데 좀 아이디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만난 지 3년 됐어요. 네. 계속 바라보기만 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함께 가고 싶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생일도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좋아하는 것도 챙기고 뭔가 챙기겠죠. 네. 적극적 행위를 하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3번을 주문하시고 5번을 주문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고객 숫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고객 숫자가 별로 없다고 해서. 아니요. 여러분 생각보다 고객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은 매일 매번 똑같은 내가 일방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은품을 받거나 그냥 똑같은 포장되어 있는 택배를 받겠죠? 네. 그죠? 3번이라서 3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전해지거나 5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전해지거나 적극적 행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려줘야 되는 건 고객이라는 거지. 이 거래 자체를 만족스럽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내가 마음으로 건드려야 되는 건 이분에게 충분한 감사 표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랑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이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다른 곳에서도 날 좀 봐줘요 라는 걸 많이 보게 된단 말이죠. 때문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객이 왜 나랑 계속 거래하지?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벌써 3번이나 구매해 주셨어요. 지금 포장하고 있는 중에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려요. 3번씩이나 이 많은 그래놀라 중에서 제 걸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걸 하다 보면 그래놀라가 우리 매장에서 나가서, 우리 샵에서 나가서, 우리 쇼핑몰에서 나가서 어느 곳에 보관이 되고 있고 어떤 유통을 당하고 있고 하니까 어떤 그 먹거리로 이용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자연의 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연의 당이라는 건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형질, 이렇게 쪼개서 먹는 그 형질 때문인지, 지금 그래놀라가 쪼개서 드시는 네. 그거잖아요. 그 단키색 그 쪼개 먹는 형질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만의 식감과 맛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인지. 뭘 받아 적어 여기 녹음하러 하는 거 봐놓고 이거 안 들을 거예요 다시? 아니 들으면서 네, 아니 네. 이거 다시 네. 들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학위를 수료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리는 거 먼저 듣고 계속 내가 복습하면서 다시 곱씹으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라방에도 한 4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초보 사업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사람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단골의 숫자를, 기억나는 단골의 숫자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단골의 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서비스를 잘해드리고 뭘 잘해드리고가 아니라 왜 계속 나를 2번이나 이용하시지? 3번이나 이용하시지? 초기부터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개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가지 상품이 우리는 한 가지 상품을 판매하지만 고객의 구매 포인트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보완하거나 어디에 홍보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럴 때 다양해지겠죠. 그럼 좀 더 많은 타겟팅을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수진님을 이제 저희 독서 모임으로 처음에 알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제가 팝업도 찾아가서 아. 단킷도 먹어보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래놀라라는 이제 이 식품을 접했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쌀처럼 필수 음식 재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놀라를 먹는다면 혹은 먹고 싶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가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구매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디저트인데 살 안 찌는 걸 먹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분명해야만 살 것 같은. 이게 부분이다. 마케팅적으로 방금 이제 수빈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마케팅적으로 풀어드리면, 굳이 내 그래놀라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전에 누가 그래놀라를 선택하지예요. 누가 그래놀라를 사지. 네. 그러면 우리는 그래놀라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건강식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걸 선택해요. 음. 이런 증상이나 이런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래놀라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예, 아침 식사를 챙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저희 그래놀라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선택하시더래요. 이거랑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그래놀라가 이거랑은 다른 얘기죠. 한쪽은 이야기고 한쪽은 공지죠. 네. 예,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단키잇의 인스타그램을 봤었을 때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인스타그램 자체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 라는 걸 이제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흘러가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키잇의 계정을 봤었을 때 그냥 예쁘게 놓여져 있는 그래놀라의 사진들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누구와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키잇에 저는 먹어본 소비자 입장으로서 맛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그래놀라보다 좀 더 정성스러운 맛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로운 맛 나오신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다시 또 마케팅적 용어. 어떻게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도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누가 먹었어요를 얘기하는 게 더 좋죠. 예. 그리고 지금 수빈님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죠. 지금 수빈님은 본인의 이제 얼굴 사진만 올려도 많은 분들이 이분이지 하고서 반응할 거예요. 팔로워가 많으니까. 근데 팔로워가 적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윤수빈님은 절대 자기 사진만 올리지 않을 거예요. 헤드 카피를 올리겠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카피는 반드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1000명 단위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데 예쁜 사진들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팔로워가 많은 경우는 단키시구나 하고서 반응할 수 있지만 1차 반응조차도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정갈하고 예쁜 이런 인스타그램 만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거면 그래놀라가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나를 사로잡는 이런 게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그래도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 정도는 좀 나와줘야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예, 두 분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두 분한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취율도 안 나오는 거. 청취율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 품목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난 그래놀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놀라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래놀라가 시리얼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놀라는 뭔가 건강식인가? 사실은 건강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몰라요. 근데 세상에 그래놀라가 있다고 한다는 건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고 선택하고 섭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그래놀라를 먹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래놀라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 같은 여러 가지 그 뭐지? 힘이 나요, 막 호랑이 힘이 솟아요. 콤프로스트. 그래 좋겠다. 콤프로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놀라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지? 왜 먹지? 이런 이야기가 먼저 들려줘야 되는 게 브랜드를 설명하기 전에 필요한 거고 그 와중에 나까지 이 업계에 뛰어든 이유가 뭐지? 즉 우리 브랜드까지 여기에 출사표를 낸 이유가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래놀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래놀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한번 여기 뛰어든 거야. 그래서 나는 재료가 다르거나 공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다르거나 뭔가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제 브랜드의 차별성을 두는 거죠. 이 시장에 대해서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먼저 열어주고 이 시장에 그래놀라 시장에 들어온 고객한테 그 중에 단키시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위성이 아니에요. 기호지 기호, 취향. 네. 어떤 분들은 다 완전히 쪼개진 그래놀라를 좋아하는데 우린 부셔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그래놀라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성이지 우위성이 아닌데 많은 그 초보 사장님들이 우위성을 차별성으로 착각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른 곳과 이게 달라요, 저게 달라요가 말하는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는 고객한테 머리 써서 고민하고 비교해보세요 이 뜻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달라요 저게 달라요는 당신 취향하고 맞으면 사세요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중소사업자, 초기사업자, 영세사업자, 창업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붙는 고객들은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가 아니라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돼요. 나랑 그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하거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내 고객으로 제일 먼저 오게 돼요. 네. 이분들이 내가 그 취향을 잘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줄수록 구매 횟수가 많아지고 경험 횟수가 많아진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나에게 신뢰도라는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런 고객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은 거래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지 만든 것 때문에 고민하시진 않잖아요. 네. 대부분 다 내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제품을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맛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이런 게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서 드디어 왔으면 이제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목적으로 한 것을 구매하고 내가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소비자는 늘 세 가지를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 내 시간을 아껴주는가, 경제적인 거, 내 돈을 좀 아껴주는가, 그리고 수고스러움, 좀 편리한가. 그래서 대기업이 광고하는 걸 잘 보면 빠르게 갑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이제 장사의 기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고객한테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가. 이러한 재료를 쓰고 이러한 수고를 들여서 만들고 있지만 가격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재료가 좀 까다롭긴 해도 이런 재료들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우수성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소포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고객분들이 1인 구매자가 많아서 1인 구매자를 위한 소포장도 별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신 대포장보다는 비용이 1,000원 정도 더 비싸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수고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 그러면 네. 어떤 상품을 이제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세 가지를 유념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고려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으면 고객과 장사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순수예술. 방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상업예술이죠.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정성을 얘기하는 건 순수예술. 숫자, 시간, 노력, 돈에 대한 숫자가 들어가는 건 상업예술. 근데 장사는 상업예술에 속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장인정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장사의 신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장인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선택해주지 않지? 숫자가 없기 때문에 편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셋 중에 하나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고객분들은 똑같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수고를 덜어주거나 시간을 아껴주거나 돈을 좀 더 아껴주거나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브랜드와 장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부분이죠. 저는 진짜 그 수진님이 처음에 단킷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을 때 독일 이야기가 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프로필에도 독일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이 좀 덜 느껴지거나 혹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일이 뭐지? 일단 그 중간 이음새가 약간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독일과 실제 지금 그래놀라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덴마크 요거트랑 같은 거예요. 덴마크라는 말 자체가 한국은 유럽을 얘기하면 유리해요. 유럽은 어떤 부분에서 한국을 얘기하면 유리해요. 예를 들면 녹차. 그럼 유럽에서는 한국을 얘기하면 유리하겠죠. 요거트. 그러면 한국에서는 유럽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근데 덴마크라고 하니까 유럽이란 말이야. 일단 첫인상은 좋아.
근데 덴마크 요거트가 다른 요거트, 다른 나라 요거트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뭐가 다르거나 아니면 이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이유가 있고 이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의 영역이나 컨텐츠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독일 그래놀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가요? 독일 그래놀라가? 전 세계 그러니까 그래놀라의 땅인 거예요, 거기가. 그렇긴 해요. 그러면 그런 유럽에서. 부분들이 이야기가 무엇을 재밌게 받쳐줄 수 있는가가 조금 더 쑥쑥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대사관에서 어디 대사관이죠? 독일 대사관. 아니. 저 덴마크 대사관. 덴마크 네. 대사관에서 선택받은 그래놀라라면서요. 네. 맞죠? 네. 오, 덴마크였어. 오 덴마크. 덴마크 대사관에서 선택을 했는데 덴마크 대사관에서 어떤 포인트를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것도 궁금하겠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윤수빈 님도 저하고 늘 이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하는데 공지하듯이 들려주느냐 들려주듯이 들려주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네,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초기 사업자라든지 중소 사업자분들이 SNS를 하실 때 제가 늘 혼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얼굴 안 드러내? 왜 자기 안 보여줘? 왜 내 이름을 안 밝혀? 그러면 혹시 리스크가 있을까봐 그럼 칠래? 지금 늘 얘기하는 게 학폭했냐? 누구 사기치고 도망가 있는 거냐 지금? 빨리 말해. 그게 아니면 스토리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극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극이라는 건 주인공이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인공과 상대 사이에 사연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스토리잖아요. 근데 상품만 띡 하고 올려놓으면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만 하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공지, 네. 공공의 전달 사항 네. 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끊어서. 근데 오늘 우리 이거 2박 3일 동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진행자 수빈님의 진행은 중간중간 제가 보고 제가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나눈 게 뭐였냐면 나의 스토리는 친근한가라는 거였어요. 오시기 전에 단킷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신 내용을 좀 듣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한숨을 쉬었어요. 들으셨죠? 그래 이래야지. 이게 내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 한숨을 쉬었냐면 이거는 수진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몇 년 동안 매일매일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매일매일 듣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의 해법이 같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소비자가 돼보면 방금 제가 한 말씀들이 다 상식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맞죠? 네. 우리는 소비자일 때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호감도나 신뢰도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내가 판매자가 되었을 때 쓰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차분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본인은 공지를 해.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두 번째는 나의 스토리는 친근한가, 즉 나는 고객한테 공지하는가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는가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영업자의 가장 큰 친구는 뭐예요? SNS예요. 정말 요즘 시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때랑 비교하면. 우리 때는 교차로에라도 광고를 실었어야 되는데 지금 SNS라는 도구가 있고 이커머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가 고객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저 사람은 친근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 라는 게 보여지려면 문어체가 유리할까요? 구어체가 유리할까요? 구어체가 유리하죠.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SNS라는데 난 필력이 떨어져요. 난 글을 못 써요. SNS는 글쓰기를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구어체이기 때문에 무슨 장문 연습할 것도 아니고 문학 연습할 것도 아니고 그 스토리가 친근한가라고 한다면 제가 잠깐 준비한 대로만 그대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초기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 스토리란 말을 빼봅시다 지금. 그냥 어차피 이야기니까.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좀 더 친근한 느낌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말하지 않고 이론을 설명하듯이 말한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딱딱해지겠죠. 저의 말은. 그 다음에 저의 단어들은 되게 정교하고 정형화되어 있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그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느라고 힘들 거예요. 근데 사례를 들고 비유를 하고 은유를 하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사례를 들고
은유를 하고 비유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들리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놀라 아침 식사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유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전엔 아침 식사로 늘 고기를 먹었는데 베이컨을 먹었는데 그래놀라로 바꾼 계기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런 걸 아예 몸에 체질로 붙여야 돼요. 초기 사업자, 영세 사업자는. 지금은 잘 보세요. 글로벌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도 그렇게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PT를 직접 하죠. 설명을 직접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냥 정리한 문건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연설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지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네, 지금 시대가 이미 대기업도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왜? 미디어 시대가 예전에 미디어가 내가 쓰는 시간만큼 엄청난 돈을 지불했어야 됐어요. 매스미디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글 쓰면서 돈 내진 않잖아요. 영상 찍으면서 돈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15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영상으로 MBC 라디오, MBC 뉴스 사이사이에다 넣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포커싱, 키워드가 뭐고 임팩트가 뭐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다 너저분하게 이렇게 작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야기인데 왜 주인공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주인공과 사연이 등장해야 돼요. 예쁜 사진, 예쁜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누가 비포가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애프터가 되었어. 이게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못생긴 그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왕자님이 되었어. 이런 뭔가 비극이 됐든 희극이 됐든 결말까지 가는 게 이야기잖아요. 그 주인공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정성을 안 담고 재미만 추구하거나 사실을 안 담고 목적만 추구해서 설득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진정성, 내가 이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분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사실, 내가 경험했던 사실,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근거,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나가야 돼요. 허세나 과장이나 과대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멋진 이야기는, 소비자가 듣기에 가장 멋진 이야기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장님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거래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이야기죠. 나와 같은 처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쌓여있는 그 후기들을 인스타그램으로 가져와 들려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후기를 캡처해서 올려요. 아니요, 그거는 법원 가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시 극으로 만들어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실명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스토리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빈님 뭐 하실 말씀? 너무너무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사실 구조는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SNS 미디어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한다, 전달력 있게 한다라는 거는 내 이야기 아니야?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혹은 이거 우리 엄마 얘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때 확 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놀라를 지금 떠올렸었을 때 저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내가 콤프로스트가 아니라 그래놀라를 먹어야 하는가?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래놀라를 봤었을 때 과자인가? 아니면 말아먹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놀라는 자체가 이제 뭐가 들어갔는지가 다 보이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래놀라 자체에 대한 수진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왜 이걸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지금 아까 후기에 단 것처럼 이 그래놀라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소셜미디어 SNS를 사용하시는 초기 사업자, 영세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 어제 한 얘기인데, 이거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이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떤 그 사고방식인 거냐면 이 사람들은 다 내 얘기를 계속 꾸준히 듣고 있어. 이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수빈님도 많이 느끼겠지만 저 또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도달률이라는 게 또 조회라는 게 인식이라는 게 며칠에 걸려서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스레드에 최근에 그 100일 생각 노트라는 걸 무료로 배포하겠다 올렸어요. 첫날부터 막 몇백 명이 회원을 가입하고 다운을 받는 거예요. 이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열흘이 다 돼가는데. 근데 물론 이렇게 줄어들곤 있죠. 아직도 누군가는 이걸 처음 접한 정보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SNS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죠. 고객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고객에 대한 목표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내 팔로워에 대한 목표가 뭐예요? 구매 전환? 자, 봐요. 그건 내 목표 맞지? 내 목표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더 이상 콤프로스트와 그래놀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고객과 내가 만나는 아주 작은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놀라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업이 전부 다 그래놀라에 끼어들어가지고 영세사업자를 다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난 다른 거라도 해봐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놀라의 특성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놀라를 만들고서 붙잡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감을 먼저 잡고 내가 하는 품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래 콤프로스트랑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자연스럽게 나오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에 대한 목표는 관계예요. 우리가 팔로워들에 대해서 목표로 해야 되는 것도 관계예요. 관계의 친밀도, 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인가, 신뢰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거래만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관계를 맺는 거는 단골일 때 이 단골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전화라도 드려봤느냐 연락이라도 해봤느냐 거기에 맞춤형을 뭘 해보려고 했느냐 구매 이유를 알아봤느냐 물어봤죠. 이거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소통이죠. 그게 관계잖아요. 근데 거래는 뭐예요? 만족, 고객 만족을 시켜야지 불만족이 있으면 안 돼 빨리 잘 응대해야지 이런 생각하겠죠. 거래를 생각하니까 거래로 끝나지. 관계를 생각하면 좀 더 오래 가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고객이 우리에 대한 호감도를 계속 지켜주고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가져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다른 새로운 경쟁사가 눈에 보여도 한 번쯤은 저기 가니까 5,000원 해주던데 여기다 한 500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나 저기 가기 싫어. 왜?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해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2개 해도 돼요. 제가 그런 3번 구매하고 뭐 이렇게 좀 쌓인 분들께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전화는 뭔가 하면 안 되나 싶은 마음이 전화를. 좀 들어가지고 근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손편지를 항상 쓰거든요. 손편지에 또 저는 몇 번째인지 다 알지만 3번째 구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부담스러울까봐 그 말은 안 쓰고 또 뭐 아니면 선물을 하나 넣어드리고 이러는데 왠지 그 이후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다가서면 오히려 발길을 끊어버리는 느낌?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큰 중증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사실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인이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객이 나한테 너 3번 이상 나한테 편지 쓰고 있고 지금 선물 주고 있어서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네가 나 스토킹하는 것 같아. 난 네가 너무 싫어 하고서 도망갔나요? 아니요. 본인이 느낀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걸 재발절인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될까?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건 그냥 느낌이잖아요. 네. 맞죠? 네. 오히려 방법을 좀 더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고객님 감사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유 뭐 괜찮아요. 물건이나 빨리 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고객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주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2번이나 구매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객을 고려하는 것 같죠? 철저하게 자기를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그래요. 고객을 고려한다면 지금 저처럼 청산 유수로 고객님 주문서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이건 고객을 고려한 마음인 거고 내가
감사 인사를 드려도 될까? 이건 나를 고려하는 마음이지, 내 불안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편지를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손편지 쓰시는 분들 각오 단단히 하세요. 내일 모레 갑자기 1000건의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손편지를 계속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000건 들어오면 못 써요. 네. 그럼 그 전에 손편지 받으셨던 분들이 마음 변했네라고 얘기하세요. 장사 잘 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편지보다는 손으로 쓴 편지를 인쇄해서 드리는 방식을 하시거나 이게 좋고, 그 다음에 고객과 정말 소통하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받는 건 사람들이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작을 때, 아직 규모가 작을 때 네. 고객과 통화를 하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돼요. 고객은 무서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친해져요. 고객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친해지는 것도 내 목표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고객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이기적으로 가는 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철저하게 고객은 내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 감사해야 되는 대상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친해지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고, 아무리 친해져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원하는 구매 그 기대 포인트나 만족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를 늘 챙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게 순서지.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아, 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1번.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 사람이 나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게 2번. 그 다음에 고객님 감사합니다잖아.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너무 축복받은 세상이에요. 다들 완전 거꾸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가지 않는 소수가 잘 먹고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아까도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거칠게 남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고객한테 감사가 뼛속까지 있어요. 순서가. 거래 위주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정말 많은 그 예비 창업자, 초보 창업자, 초기 사장 분들이 이 부분만 인식을 바꿔도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면 봐요. 내 위주로 목적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머리로 끝나겠죠. 그럼 생각이 한계가 있겠죠. 네. 가짓수의 한계도 있겠죠. 네. 고객 위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고객이 여러 명이죠. 네. 여러 유형이죠. 네. 생각이 많아지겠죠. 네. 그럼 할 일들이 많아지겠죠. 네. 뭘 해야 될지 알겠죠. 네. 근데 심지어 그 할 일들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적중률도 높겠죠. 네. 근데 늘 자기 혼자만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인생은 내가 본 만큼이에요. 내가 들은 만큼이고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네. 내가 더 경험해봐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내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면 내 틀 안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세계는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X 세계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인스타그램만 붙잡고 있으면.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으로 고객을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이 어떤 판매자가 여러분한테 편지 그렇게 쓰고 사은품 주면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나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러냐는 거지. 왜 그랬지?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 소통해본 적 없기 때문에 혼자 추측하고 예측하고 상상한 거잖아요. 네. 근거도 없는 추측, 근거도 없는 상상이지. 좀 소름 돋았어요.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몇 번째 구매를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구매를 한 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SNS 안에서도 이 사람이 보일 때 친해지고 한마디 더 걸고 싶어지고 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 궁금하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수많은 지나치는 정보들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진님을 그래도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수진님이 안 드러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담킷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나오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진짜 막 차은우 같이 생긴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참. 그래서 제가 항상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한살 아저씨도 한다. 그러면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이 선생님 그래도 얼굴이 봐줄만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보니까 봐줄만한 거야. 자주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외모적인 부담감이라든지 또는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이 세상은 잘생기고 이쁜 것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백종원 선생님 잘생겼어요? 아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곧바로 선을 타버리네. 전형관님.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관계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동네에다가 내가 떡집을 차렸어요.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오늘 개업했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주변에 인사. 주변에 인사하겠죠. 네. 주변에 상인분들에게 인사하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애 좋게 사이좋게 지내면 서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네.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저를 자꾸 보신다고 하지 마시고 앞에 봐도 되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긴 지금 라디오입니다. 근데 그래놀라 뭐랑 먹어요? 보통 요거트랑 즐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우유, 두유, 그다음에 저는 샐러드에도 뿌려 드셔라. 그리고 제 거는 단독으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안내드리고 자 있어요. 봐요. 요거트를 지금 수진님처럼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네. 거기에 송송 썰어서 넣는 딸기 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티나 커피, 내가 만든 음료를 가지고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 여러분은 안 뭉쳐요? 왜 안 뭉치는지 아세요? 그렇게 협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사업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아름아름 공동구매로 과일 파시는 분과 전 그래놀라 파는데 우리 요거트 파는 분과 함께 공동구매 해보면 어떨까요? 세트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함께 팝업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협업 관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함께 우리끼리 궁합 맞는 어떤 상을 만들어 보자,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겠죠. 맛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도 또 오늘 라방 들어오신 분들께도 그리고 나중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업하시려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도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수빈님도 저랑 한 6개월 지냈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유 없는 말과 행동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이유 없는 말과 행동 안 한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이유 없는 말과 행동 안 한다? 즉 목표가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를 약올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도 아 허튼 소리 너무 많이 하나 해도 그게 또 복선이 있는 거예요. 빌드업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시간에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모든 시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 수익 모델이 두 가지예요. 스마트 스토어와 크게 팝업 맞죠? 네. 팝업이에요. 하고 오프라인에서 고객분들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못 만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 플리마켓의 컨셉에 맞는 그러니까 만나는 게 목표예요. 아니 그래서 매출을 내는 거. 매출 내는 게 목표예요. 그게 다예요. 네. 자, 못 만나본 사람들, 처음 만나본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드디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나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목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게 요즘엔 너무 네. 좋은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늘 먼저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맛도 보여주고 그리고 구매라도 하게 되면 네. 우리 마팔도 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저 팔로잉 할게요 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 차이인데 네. 누군가 또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이 대화를 하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어떤 친근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새로운 팔로워 한 명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시도를 하고 안 하고가? 자, 이미 거래를 했어. 네. 근데 우리 인스타그램 마팔도 해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어요.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지. 네. 그럼 끝난 거야. 네. 근데 한 명 됐어. 그럼 이어질 수 있겠지.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네. 얼마나 좋은 걸 만들어주고 있고 그 스토리를 계속 들려줄 수 있겠지. 네. 제가 말하는 건 결국 나의 결과는 시간 곱하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들과 얼마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네. 그 아까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떠오르는 이름이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타깃. 네. 타깃을 설정하고 시작하셨어요. 시작할 때요. 네. 시작할 때 그냥 넓게 잡았었어요. 넓게 잡은 게 어떻게 잡은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20, 30대 네, 저럴 줄 알았어요. 여성 운동을 좋아하고 현대인 여성으로 쇼핑, 현대인 그럼 뭐 과거인 현대인 여성으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타깃 물어보면요, 거의들 뭐라고 하냐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멋을 내길 좋아하는 젊은 여성 또는 뭐 기본 아이템을 찾는 젊은 여성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타겟팅이 아니고 타깃이 아니에요. 타깃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타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독일 유학, 정말 독일이 그래놀라의 성지였다 간다면 독일의 그래놀라가 그리웠던 사람들이 먼저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나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또 한 명의 최수진은 어디에 있을까? 주로 이 사람 뭐 할까? 이 사람은 주말에 뭐 할까? 저녁 때 뭐 할까? 아침에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타겟팅이에요. 그러니까 타겟팅은 내가 타깃으로 정한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 유형 프로파일링 했어, B 유형 프로파일링 했어, C 유형 프로파일링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컬러가 너무 센 건 안 좋아하는구나. 이해돼요? 네. 이 사람들은 너무 네. 우리가 고객에 대한 생각을 풍부하게 하면 할수있을수록 그게 지피지기면 백전부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근데 20, 30대 현대인 여성, 적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적이란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네. 그 고객을 한 명 한 명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럼 그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것은 세분화예요. 이건 마케팅에서도 STP라고 해서 나와요. 세그멘테이션이 먼저 나오고 타겟팅, 그 다음 포지셔닝이 나오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이 시장만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세분화진다는 건 소비자도 세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또렷하게 한 명의 인물이 나올 때까지 세분화시키는 습관을 많이 키워봐야 돼요. 화장실을 갈 때, 길을 걸어갈 때, 간식을 먹을 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 혼자서 운전을 할 때, 지하철을 탈 때, 그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타깃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걸 제가 하려고 하면 우리 때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안 돼요. 인터넷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전부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시죠. 스마트폰 네.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엊그제 내 거 구매한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나이대도 좀 많고 한데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요즘에 그래놀라를 왜 먹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보는 거야, 네이버에. 50대 그래놀라, 뭐 4인 가족 그래놀라, 주부 그래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특정 만성 질환 그래놀라,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해. 깜짝 놀랄걸요? 깜짝 놀랄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인원이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인원이 오랜 세월을 쌓아가면서 지금 누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검색을 안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검색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 지식인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이 안 사라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타겟팅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포장을 내가 하고 있나, 그들에게 걸맞는 가격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뻔히 아니까.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나보다 잘하는 것과 비교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한다는 의미가 나보다 크거나 네. 나보다 인지도가 높거나 네. 이런 것을 보면서 기죽지 마세요. 네. 그냥 나의 타겟들만 보고 네. 나의 고객들만 보면서 세분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프로파일링이란 말, 정말 고객한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좋은 관계, 친밀함 이런 걸 줘야 되겠지만 네. 나 스스로는 고객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스토커가 돼야 돼요. 스토커. 물음표가 사라질 때까지. 음.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이커머스 한참 일할 때
자리에서 사석에서 밥을 먹으면 야, 넌 좋겠다. 자고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고 주말에도 주문이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막 손님들 다 상대하느라고 힘들고 막 이런 너무 그렇대.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얘는 얼굴이라도 보지. 나는 얼굴은 못 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 전문몰이면 직접 독립몰이잖아요. 네. 독립몰은 고객의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지금 사실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회원을 가입했다. 이탈을 했다. 그럼 이제 걱정. 왜 이탈했지? 네. 자, 샀는데 얼굴을 보고 있으면 고객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셨어요? 라고 보고 질문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아이디와 구매 건만 남기고 가는 거야. 네. 그럼 이게 왜 구매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알려주질 않은. 베스트 아이템도 아니고 판매 순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인 페이지에 놓은 것도 아니고 저 구석 등리에 놓은 건데 저걸 어떻게 알고 왜 구매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스토킹. 그게 고객에 대한 집요함이 돼야 돼요. 그분이 왜 구매했는지 알면 난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준비가 돼 있는데 태도와 자세가 돼 있는데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코스 보면서 숫자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관리자마도 보면서 숫자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창밖을 보면서 고객이 들어오길 바라지 말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하루 내가 이런 말을 하루 10만 원, 20만 원도 못 벌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고객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거든. 네, 내가 오고 싶게끔 만드는 거거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지 근데? 나 지금 1시간 넘게 강의하고 있는 거지. 예, 어쨌든 제가 우리의 팟캐스트가 살아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뒷담 부분 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창업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들어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정성을 다하고 오늘 주문하신 고객한테 택배박스를 열심히 싸고 거기에 꾹꾹 누른 손편지를 담고 해도요, 그거는 신규 매출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발생한 매출이에요. 이미 발생한 매출에 너무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성이란 없지. 왜냐면 재구매를 해주셔야 되니까, 추천도 해주셔야 되니까. 맞죠? 네. 근데 이거는 해야 하는 아주 당연한 의무사항이에요. 네. 의무사항에 모든 걸 다 쏟고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네.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오지 않은 사람에게 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안 하고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거나 그냥 편하게 떡상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우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사장은 오신 손님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이분이 감동하게 하고 날 좋아하게 만들고 날 추천하고 싶게끔 만들고 이런 노력을 어차피 내일도 해야 돼요. 네. 모레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정말 솔직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을 그걸로만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상황이야. 초단위로 손님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이라는 것은 즉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물이라는 것은 항아리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밖에 나와서 물줄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매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방식으로 노출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얘기가 정말 새롭지 않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노출에 대한 라방을 했어요. 2시간 네. 동안. 들으셨어요 혹시? 네. 들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또 감동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게 라디오 녹음이기 때문에 차마 욕을 못 하겠고 뭐 키역 정도로만 할게요. 사카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루 중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50명이 넘으셨어요. 웬일이야? 그래, 원래 돈 버는 얘기하면 안 나가요. 자, 여러분 잘 봐요. 하루 영세사업자, 중소사업자, 초기사업자, 예비창업자 이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전긍긍, 그 다음에 염원의 기도, 징징거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일이라도 좀 들어오면 막 일 열심히 한다음에 오늘 수고했어 하고 약주 드셔. 정말 독약주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사람들이 본질, 기본기 얘기하는데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질도 모르고 기본도 없으면 뭘 해먹겠다는 거냐. 한국 사회를 살면서 한글도 모르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면 뭘로 먹고 살겠다는 것이냐. 외국인도 한국에 와서 먹고 살려면 적어도 한국어를 배우든지 한글이라도 배워야 되는데 사업의 장사의 기본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기본에 대한 걸 행동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두 분 앞에서 그리고 이 라방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마케팅, 장사,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 맞죠? 네. 어려운 단어 얘기해봐요. 없었습니다. 없죠. 그래도 뭐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면 타겟팅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영어는 알 거 아니에요. 네. 세그멘테이션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네. 독일까지 유학했다. 독일 아닌가? 맞아요. 어쨌든 간에 맞죠? 네. 이렇게 상식적이고 쉬운 이야기들을 왜 안 하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팔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도 많은 걸 산 소비자였는데 소비자 관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루지 않고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포스기를 보면서 숫자가 변해. 과이자모드를 보면서 죽는 건수가 들어.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맞죠? 예. 격한 공감. 지금 저분만 격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많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댓글에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격한 공감하시죠? 전전긍긍 아등바등 막 이런 거 아니야. 전략적인 행위를 해야지. 타깃을 정해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고 싶게끔 만들려면 나는 설득을 해야 될까, 공감을 시켜줘야 될까, 설명을 해야 될까,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 나를 좋아하시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을까. 학교 가서 내가 수업할 때도 나한테 맨날 선생님 저랑 유사한 사례 좀 설명해주세요 이러거든요. 다들 그놈의 사례. 그럼 베끼기에만 익숙한 거야 사람들이 다. 근데 그 베끼는 걸 좋아하니까 소비자 선택도 베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의 소비를. 그러니까 들려주는 게 좋겠죠. 네. 네. 왜 그 의사 선생님은 아침마다 그래놀라를 드신다고 내 걸 계속 사실까? 왜 그 엄마는 세 번째 벌써 단킷 그래놀라를 구매하시는 걸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먹여줘야 돼? 요즘은 어디까지 먹여줘야 돼? 이러면 적어도 저희 때는 이 염치가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세대들은요, 요즘 MZ 세대들은 어디까지 먹여줘야 돼? 그럼 꼴깍꼴깍 맛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와 진짜 인생을 혼자 살아 다들. 여러분한테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빨리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됐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나간 분도 참. 자, 그다음 마지막 얘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불안하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네. 근데 사업은 그게 맞아요. 끝이 없어요. 예, 뭐 이제 월 1억씩 벌면 사업 이제 편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때 물가 또 올라갈 거고요. 인플레이션 생길 거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선택한 이상 끝이 없어요. 왜? 퇴직하면 뭐 하시죠? 또 사업. 네. 예전엔 퇴직하면 연금으로 먹고 살 수나 있었지. 지금 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 물가 상승률 대비 가치, 통화 가치가 낮기 때문에 또 뭔가를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완전한 경제적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있긴 있어요. 어딨냐면 집안 어르신이 삼성 가이시거나 대기업 가문 이렇거나 아버님이 나도 모르게 비트코인 한 1000개 가지시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얼굴이 차오는 거. 얼굴이 차오르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손주도 잘생겼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그런 타고난 재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조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과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온 거 뭐죠?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안정성의 첫 번째가 뭘까요? 지속 가능. 꾸준함이지. 네, 꾸준함인 거야. 네. 그 꾸준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가. 근데 순이익이 3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순이익이 나오는 것 같은 그 구조가 생긴 게 보여. 그러면 안정감이라는 게 좀 더 생기겠죠. 네. 아, 못 벌어도 350만 원 내에서는 살면 되는구나. 네. 이게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안정감을 못 찾냐면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 수익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기초 수익 구조라는 건 기초 매출, 기초 비용에서 나오겠죠. 네. 기초 매출, 꾸준한 매출은 뭘 뜻하는 거죠? 고객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골의 존재, 네. 꾸준한 구매량의 존재, 네. 그 다음에 어떤 구매 통로, 신규 구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 구매 통로와 단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 늘 말씀하시죠. 단골이 중요해요. 단골이 안 하면 끝나는 게 끝나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골이라는 존재를 초기 사업자는 머리로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엑셀로 기록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엑셀은 그냥 장부일 뿐이야. 이 엑셀에는 내가 내 머리를 믿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내 머리로 담는 고객의 숫자가 1000명, 2000명이 돼야 돼. 그걸 목표로 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골이 존재하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프로파일링을 해보았는가. 단골이야말로 프로파일링하기 너무나 편한 존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구매 사유와 구매 주기를 파악해 보았는가 해보셨습니까? 구매 주기는 제가 보고 이분이 이때 사셨고 저때 사셨고 그 기록을 다 해가지고 있는데 사유는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일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사업적 일을. 음. 이거는 사업적 일과를 보낸 거예요. 네. 일상을 보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열면 다 보이는 건 내가 사업적으로 일한 게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네. 사업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건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다시 한번 흘려야 되는 영역의 사업적인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주기는 버튼만 누르면 알 수 있어. 엑셀 파일 열면 알 수 있고. 네. 대답하고. 아니요. 아, 나 못해먹겠습니다. 열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짜리. 이거 그대로 녹음본 다 보내주십시오. 그거 말고 고객한테 지속 구매 사유를 물어보는 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MZ 세대 여러분,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젊은 창업자 여러분, 사업가 여러분, 초기 사업자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고민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왜 안 되지? 잘 되게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이거는 고민이지 노력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 기획도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타깃이라는 존재, 내가 단골로 만들고 싶고 내가 구매로 이끌고 싶은 존재를 정해놓고 그가 그렇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줘야 되고 이 구체적인 생각들을 알려고 하고 그걸 정리해보고 그걸 또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또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게 노력이에요. 근데 그냥 책 10권 읽고 강의 몇 개 듣고 정리하고 밤사이에 혼자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혼자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사업은 거래는 호환성 게임이지 솔로이스트가 아니에요. 그걸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건 순수 예술이라고. 상업 예술은 내가 전시회를 열었을 때 봐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내 작품을 구매해서 그 다음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사장님 수업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지만 절반은 돈 내고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내가 태도와 자세와 관점과 생각을 제대로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건데 엉뚱한 그걸 안 바꾸고 엉뚱한 방법만 자꾸 찾아다니까 비법 방법. 근데 내 그래놀라 단키색 그래놀라를 팔면서 그 고객이 왜 사는지 그 고객의 구매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컨설턴트도 어떤 조언자도 어떤 성공한 사업가도 이건희 회장님도 나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를 줄 수는 없어요.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일은 뭐다? 내 고객을 알아가고 내 고객을 알아내고 내 고객과 친해지고 이게 내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게 다 끝냈어요. 좀 많은 생각이 드시나요? 네. 선생님?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수진님의 고민이 이제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고객과 소통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혹은 뭐 그 이후에 끊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이제 노력이자 진짜 일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하셨던 게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모호함 네. 이런 것들도
오늘 충분히 네. 네, 좀 해소가 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관점만 바꾸면 돼. 사업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매출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고객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지. 고객 숫자, 단골 숫자, 나를 추천해주는 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사업이 성장한다는 거지. 매출은 그분들이 지나간 것의 결과값.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적인 목표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원래 목표라는 건 내가 지난달에 월 매출을 1,000만 원 했는데 이번 달에 1,500만 원을 하고 싶어. 이게 원래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1,5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목표는 진짜 목표는 뭐냐면 그 비전에 가까워요. 1,500원. 1,500만 원을 파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거니까 네. 브랜드가 되고 싶은 거니까 이건 비전에 가깝고 목표라는 건 뭐냐면 그 500만 원의 갭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품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럼 여기에는 그 500만 원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이유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전략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달성해 나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네. 예. 숫자를 목표로 세워버리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값을 목표로 하게 되면 구체적인 행동이 목표가 되죠. 네. 엄청난 차이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네. 제일 이거 하나는 바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일단 고객분들께 전화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주문 확인 좀 다시 하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고객 입장에서 전화를 드려야겠다. 그거가 지금 제일 들고요. 또 아닌가요? 잘못? 네, 아닙니다. 맞아요. 또 다른 왜, 소리, 왜 다른 네, 소리 했어. 아니 왜 네,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네,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 줄 아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줘야 된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체질이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당장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물어보면 고객한테 전화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안 바뀐 거예요. 바뀌려면 이래야 돼요. 플레이부터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트래터지부터 생각해야지. 전략부터 생각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전략부터 생각한다는 건 내가 그래. 인스타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까? 상세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매일매일 올리는 컨텐츠의 목적성은 무엇을 이 전략서부터 먼저 쭉 만드셔야죠. 네. 그 다음 타깃을 두고 그럼 이제 통화는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할까? 많은 분들이 명문화라는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네. 전략서를 만드는 작업을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수진님도 수업 듣지 않았나? 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쇼핑플로우 파일 받지 않았나? 받았습니다. 안 해봤죠?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얘기 드릴까요? 그걸 해보셨던 분들이 빚더미에서 600억짜리 회사를 만들게 되셨고 사업 몇 번 실패하셨다가 매장을 2개, 3개를 만들게 되셨고 사채 빚들여서 하시다가 뭐 10개 브랜드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침착하게 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전략을 세우지 않고 행동을 해버리니까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은 잘 가르치셨는데 제가 실천력이 없어서요. 그거는 실천력이 아니라 행동력도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뭘 제대로 못하거나 안 하거나 실패하게 된 거죠. 뭘 해야 할지부터 정해놓고 가는 게 전략이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유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네. 그냥 곧바로 말해버리면 그건 이유 없는 말과 행동인겨. 전략적이지 않은 거지. 나 왜 사투리 쓰게 하는겨. 나 사투리 쓰는 거는 심각한 증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들어보시고 네. 왜냐하면 수진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지만 뭐 다른 초기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먼저 늘 복습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들어보시고 제가 들려드린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상황에서는
이건 어떤 영역이구나. 제가 지금 1, 2, 3, 4, 5, 6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아마 타깃부터 얘기가 나올 거고, 내가 고객 위주로 말하고 있는가 나 위주로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체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고객한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급해서 행동부터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마음이 급해서 하는 행동은 전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 땜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야 우리가 최고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리진 않지만 전략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의 퍼포먼스는 하루아침에 불꽃놀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10,000명이 들어오고 10만 명이 들어오게 하는 퍼포먼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퍼포먼스를 먼저 눈여겨보기 전에 초조함을 좀 누르고, 내가 왜 현재의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검토해보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맞이하려면 나는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계획대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여러분도 꼭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일단은 당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섬에 있다고 하면 배부터 뛰어 이런다기보다는 지도를 좀 그려놓고 네. 가야 한다는, 네. 가장 최단 혹은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해서 매번 지도를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배를 어떤 배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띄워야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수빈님한테 제가 사전에 어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수빈님이 어떤 강의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겠어, 또는 내가 책을 출간을 해야 되겠어, 또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겠어. 그 전략 짜는데 3박 4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한 달 걸려요? 1년 걸려요? 고백하세요 빨리.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략만 짜는데 시간을 집중하면요, 하루면 좀 그런가? 하루 하고 한 26시간 정도면 누구나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만 생각을 집중할 시간 안 갖는 것 뿐이지. 그러고 나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안 해보고. 전략이 뭐가 어려워? 타깃 설정 어렵겠지. 타깃 설정하고 그 타깃에 대해서 조사하고 시장 조사한 다음에 이분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다면 뭐가 두려울까, 뭐가 부족할까, 뭘 궁금해할까, 이거 싹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럼 이 얘기를 공지하듯이 설명하지 말고 이야기로 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다 풀어드릴까, 이게 왜 어려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먼저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 아까 타깃이 제가 설정했던 타깃이 있고 판매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는 분들은 또 좀 이렇네 했을 경우에는 제 타깃이 고객, 그 단골 고객으로 가는 거가 맞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지금 단골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구매하시는구나 봤다고 그랬죠. 네. 그 아는 정보만큼,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만큼 네. 시작 전에 그 정도까지 정보를 파악해서 타겟팅했어요? 염두는 뒀는데 네. 그 정도로 그분들이 막 이렇게 이분들은 내가 경험으로 정보를 획득했잖아요. 네, 네. 실질적인 정보가 풍부하죠. 네. 내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로 실질적인 정보들을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질문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본인이 설정한 타깃과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겟팅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지.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타깃이 돼야 되는 게 맞았구나 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만 가지 않고, 물론 그래 그럼 나도 타겟팅을 더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시장 조사라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지. 시장 조사는 나한테 아직 오지 않은 타깃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걸 구매하고 있고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잡듯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캠핑 카페나 고양이 반려동물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 오래 하신 분들이 창업하면 잘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걸 경험하고 있고 어떤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있고 어떤 결핍, 아쉬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분들의 니즈를 모아서 만들 거니까 타깃이 명확해졌잖아요. 네. 보통은 여기까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타깃이지. 음. 이상형은 차은우. 근데 현실은 왜 박주윤 같은 애들만 올까? 막 이런 거지. 내 타깃은 박주윤이니까. 무슨 소리야? 다은우보다는 선생님이죠. 됐어요. 선생님입니다. 단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식품 분야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비 창업자? 다 들으셔야 돼요. 특히 예비 창업자, 그렇죠. 초기 창업자, 음. 사업 업력이 짧으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분들 아니야, 그럼 다 불안한 비즈니스는 전부다. 분들이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가 사업을 잘한다 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초보 사업자분들은 불안함이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라디오를 정말 챙겨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귀한 맞습니다. 인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진님 오늘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우, 진짜 너무 네. 값지고 귀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나눠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배웠습니다. 예, 저도 수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당kit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